어버이날 당일 오후 미자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큰아들 가족이 온다고 해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손주 준호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죠. 냉장고에 있던 과일까지 깎아서 예쁘게 담아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후 3시쯤 도윤이 가족이 도착했어요. 도윤이는 41살 중견기업 과장으로 반듯하게 생긴 아들이에요. 세진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왔네요. 아이고, 우리 준호. 할머니 보러 왔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준호는 인사는 하지만 금세 소파에 앉아 게임기를 꺼내요. 준호야, 게임 잠시 끄고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하자. 아, 네래. 준호는 마지못해 게임기를 내려놓아요. 미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려냈어요.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잡채도 윤기가 잘잘 흘러요.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세진이가 말하지만 목소리에 감사함은 없어요. 괜찮아. 우리 가족인데 뭘. 자주 못 보니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식사 중에도 대화는 별로 없어요. 도윤이는 회사 일로 전화가 계속 와서 통화하느라 바쁘고 세진이는 음식을 조금씩만 먹으며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고 준호는 빨리 먹고 다시 게임을 하고 싶어 해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도윤이가 뒤늦게 안부를 물었다. 그냥 그래.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뭐. 병원은 꾸준히 다니세요? 응, 동네 병원에서 혈압약 타먹어.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요. 예전 같으면 미자의 친구들 이야기며 동네 소식까지 재미있게 나눴는데 요즘은 안부 인사 몇 마디로 끝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이동했을 때 세진이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요. 어머님 어버이날이니까 작은 성이에요. 세진이는 봉투를 미자 앞 탁자 위에 툭 던져놓아요. 정말 던져놓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무성의하게요. 아이고, 고마워.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못 드려요. 이해해 주세요. 미자는 봉투를 받아들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봉투가 너무 얇아요. 예전에 봤던 봉투들과는 확연히 다른 무게감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죠. 고마워, 세진아.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네, 그럼 저희 이제 가봐야겠어요. 준호 숙제도 많고요. 벌써? 미자는 아쉬워해요. 겨우 2시간 있다가 가네요. 예전엔 저녁까지 함께 보내곤 했는데요. 벌써 가려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지.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서 먹을 게 있어서요. 세진이의 대답은 단호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도윤이가 말해요. 어머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바빠서 자주 못 와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알아. 너희도 일이 중요하지.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미자는 혼자 설거지를 해요. 많이 준비했던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갈비찜은 반도 안 먹었고 잡채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야 미자는 봉투를 열어봐요.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어요. 딱 10,000원. 미자는 멍하니 그 돈을 바라봐요. 10,000원. 목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예전에 봤던 용돈 봉투들이 생각나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버이날마다 최소 10만 원은 드렸는데 아들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5만 원은 기본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준 건 10,000원이에요. 미자는 봉투를 든 채로 소파에 주저앉아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 무성의한 태도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성이라고 하면서 툭 던져놓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10,000원짜리 시어머니가 된 건가? 혼잣말이 나와요. 그날 밤 9시쯤 부산에 사는 둘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와요.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송금 확인하셨죠? 응, 고마워 민수야. 형네는 왔다 갔어요? 응, 왔다 갔어. 뭐 드렸어요? 미자는 잠시 망설여요. 10,000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마음을 줬지 뭐.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는 더 우울해져요. 둘째는 부산에서 어려운 살림에도 30만 원을 송금해줬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큰아들, 며느리는 10,000원이에요.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계속 세진이가 봉투를 툭 던져놓던 장면이 떠올라요. 그 무관심한 표정,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던 모습까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미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지, 부담을 준 건 아닌지 자꾸 돌아보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고 손주 옷도 사주고 아플 때는 병문안도 갔는데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미자는 잠이 들어요. 꿈에서도 10,000원짜리 지폐가 자꾸 나타나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0년도 넘은 낡은 아파트 4층. 장미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습니다. 올해 67,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 2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런 어머니죠. 큰아들 도윤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번듯하게 자리 잡았고 둘째 민수는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큰아들 며느리가 온다던데 미자는 쌀뜨물을 버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며느리 세진이는 35, 깔끔한 외모에 말도 예쁘게 하는 여자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어머님 정말 젊으시네요. 하며 살갑게 굴었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부엌에서 멸치 우린 물에 된장을 풀며 미자는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세진이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건 예전엔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하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는데 최근엔 안녕하세요. 인사도 건성이에요. 손주인 11살 준호도 마찬가지죠. 할머니 집에 와서는 게임기만 들여다보고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휙 나가버려요. 그래도 내 자식들이고 내 며느리인데. 미자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김치찌개 냄비를 젓습니다. 사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예전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 북적했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님 저 왔어요. 세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처럼 밝고 상냥하지만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에요. 아이고, 우리 세진이 왔구나. 준호는? 아 학원 가야 해서 집에 있어요. 요즘 영어 수업이 너무 많아서요. 미자는 속으로 아쉬워해요. 손주 얼굴 보는 게 그렇게 기뻤는데 요즘은 핑계가 많아져서 자주 못 봐요. 그래도 고마워. 바쁜데 시간 내서 와줘서. 밥은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님은 건강하시죠? 대화는 거기서 뚝 끊어져요. 예전엔 이런저런 집안 이야기며 도윤이 직장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나눴는데 요즘은 안부 인사 몇 마디로 끝이에요. 세진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미자는 어색한 침묵을 메우려고 애써요. 요즘 어버이날이 다가오네. 벌써 5월이야. 아, 맞아요. 시간 참 빨라요. 예전엔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버이날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외식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랬죠. 미자는 세진의 반응이 시큰둥한 걸 느껴요. 예전 같으면 올해도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지금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여요.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세진이 일어섭니다. 어머님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준호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서요.
벌써?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지. 아니에요. 집에서 준비해둔 게 있어서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세진이 말해요. 어머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도윤이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문이 닫히고 나서 미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어요. 텅 빈 집안이 더 적막하게 느껴져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 몇 마디로 만남이 끝나버려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미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날 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요. 어버이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큰 기대는 안 해요. 어차피 형식적인 만남이 될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봄바람 소리가 유독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에요. 어버이날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미자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요. 10,000원짜리 봉투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래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달래려고 해요. 오후 2시쯤 막내 아들 유리가 찾아왔어요. 35살인 유리는 아직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번역 일을 해요. 엄마를 많이 챙기는 효자죠.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아서 산책이나 할까 해서 왔어요. 아이고, 우리 유리. 바쁜데 시간 내서 와줘서 고마워. 유리는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세 알아차려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요? 아니야, 별일 없어. 설마 또 형수 때문에 속상한 거 아니에요? 미자는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유리는 눈치가 빨라서 금세 알아채죠. 어버이날에 뭔 일 있었어요? 그냥 왔다 갔어. 유리는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껴요. 평소 같으면 도윤이 가족이 다녀간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말수가 적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감정이 예민해진 것 같아. 유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엄마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엄마가 평소보다 말이 없어요. 엄마 요즘 외로우시죠? 왜? 그냥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괜찮아. 너희들도 다 바쁜 거 아는데 뭘.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유리가 스마트폰을 꺼내요. 엄마, 형수 SNS 한번 볼까요? 요즘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서요. 그런 거 왜 봐? 사생활 침해하는 것 같잖아. 아니에요. 공개된 거잖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유리는 세진이의 인스타그램을 켜다. 평소에도 가끔씩 보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유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져요. 화면에는 세진이가 누군가와 함께 백화점 명품관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 어버이날 다음 날이에요. 엄마 이거 봐요. 형수가 누군가랑 쇼핑 갔나 봐요. 미자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요. 그런 거 왜 봐? 남의 사생활인데. 하지만 유리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다. 댓글을 읽어보니 더 이상한 내용들이 나와요. 사돈 어머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어요. 역시 명품은 백화점에서 사야 제맛이죠. 오늘 대박 쇼핑했네요. 키읔키읔. 유리는 점점 표정이 굳어져요. 세진이의 친구들이 남긴 댓글들을 보니 상황이 보여요. 엄마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 유리는 더 자세히 살펴봐요. 사진에 나온 명품백들의 가격표를 확대해서 보니 숨이 막혀요. 엄마, 이거 봐요.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놀라워? 형수가
형수가 어제 쇼핑한 거 보세요. 이 가방이 200만 원이고 이 신발이 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지갑이 유리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요. 엄마, 이거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뭐? 미자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아요. 유리가 폰 화면을 더 자세히 보여주자 미자는 눈이 커져요. 그리고 엄마 이거 봐요. 결제 영수증 사진도 올렸는데 카드 명의가 유리는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줘요. 결제 카드 명의에 김도윤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형 카드로 결제했어요. 미자는 충격을 받아요. 어버이날에 자신에게는 10,000원을 툭 던져주면서 경기가 안 좋다고 했던 며느리가 바로 다음 날 1000만 원을 써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엄마, 형수가 누구랑 간 거예요? 사돈 어른이라고 했는데 유리는 댓글을 더 읽어 내려갔다. 세진이가 답글로 친정 어머님과 함께 했어요. 라고 적어둔 게 보였다. 친정어머니요? 형수 친정어머니랑 1000만 원짜리 쇼핑을 했어요. 미자는 벤치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어버이날에 나한테는 10,000원 주고 자기 어머니한테는 1000만 원. 엄마, 형수가 어버이날에 얼마 드렸는데요? 미자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엄마 설마 10,000원. 네? 10,000원 줬어. 돈 봉투에 10,000원. 유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요. 이게 말이 돼요? 어버이날에 시어머니한테는 10,000원 주고 다음날 친정어머니랑은 1000만 원 쇼핑이요? 유리야,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쳐다봐. 엄마, 이건 정말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아요. 지난 사흘 동안 계속 자책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인가? 엄마, 이걸 형이 알까요? 모를 거야. 도윤이는 카드 명세서도 잘 안 봐. 유리는 더 화가 났다. 형이 모르는 사이에 형수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요. 엄마, 이거 형한테 말해야 해요. 안 돼. 괜히 부부싸움만 시킬까봐.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는데. 미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려요. 지난 며칠 동안 참고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왔다.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 유리는 엄마를 꽉 안아줘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유리야, 너만은 엄마 편이 되어줘. 당연하죠.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다시 꺼내봤다. 이제는 그 돈이 모욕처럼 느껴져요. 이제부터는 나도 달라져야겠어. 미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을 세워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자신도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세진이를 만났어요. 세진이는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세진이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해요. 미자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응, 세진아. 쇼핑하러 왔구나. 네, 집에 필요한 것들 좀 사러요. 어머님도 쇼핑하세요? 응. 대화가 어색하게 이어져요. 미자는 세진이의 가방을 계속 쳐다보게 돼요. 2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안색이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어머님 조심해서 들어갔으네요. 세진이가 떠나고 나서 미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미자는 유리에게 전화했어요. 유리야, 오늘 세진이를 봤어. 어디서요? 마트에서. 그 비싸다는 가방 들고 있더라. 에이, 정말 뻔뻔하기도 하죠. 유리야, 나 이제 못 참겠어.
도윤이한테 말할 거야.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다음 날 저녁 미자는 도윤이에게 전화했어요. 도윤아, 시간 있을 때 한번 와봐.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전화로 말씀하세요. 아니야, 꼭 와서 들어야 할 이야기야. 도윤이는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갈게요. 다음 날 저녁 도윤이가 혼자 왔어요. 세진이는 준호 학원 데리러 간다고 했대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미자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윤아, 어버이날에 세진이가 나한테 뭘 줬는지 알아? 네? 용돈 드렸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그건 구체적으로는 안 들었어요. 미자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어요. 며칠 동안 계속 들고 다녔던 그 돈을요. 이거야. 10,000원. 네? 어버이날에 내 와이프가 나한테 준 용돈이 10,000원이야. 도윤이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게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자는 유리에게 받은 세진이 인스타그램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봐. 도윤이는 화면을 보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져요. 이게 뭐예요? 내 와이프가 어버이날 다음 날 친정어머니랑 쇼핑한 거야. 1,000,000원어치. 1,000만 원? 내 카드로. 도윤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도 몰랐던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정말 도윤아, 내가 내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못해줬니? 미자의 목소리가 떨려요. 어머니, 어버이날에 시어머니한테는 10,000원 툭 던져주고 다음날 친정어머니랑은 1,000,000원 쇼핑이야. 이게 말이 돼?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명절마다 시부모님께 얼마씩 드렸는지 알아? 최소 100,000원은 기본이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받는 대우가 이거야? 미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관리했어요. 도윤아, 나는 이제 못 참겠어. 더 이상 이런 무시는 받지 않을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세진이가 준호와 함께 들어왔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요? 준호 학원 끝나서. 세진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세진아, 앉아. 도윤이의 목소리가 차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자가 직접 말했어요. 세진아, 어버이날에 나한테 준 용돈이 얼마였지? 세진이는 당황했어요. 그게 왜 갑자기 대답해봐. 10,000원이요? 그리고 다음날 친정 어머니랑 쇼핑한 건 얼마였어? 세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건 내 아들 카드로 1,000,000원 긁어서 친정 어머니한테 명품 사드리고 시어머니한테는 10,000원 툭 던져주는 게 맞니?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세진이는 변명을 하려 했어요. 어머님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오랜만에 오셔서. 특별한 날,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버이날이 특별한 날 아니야? 나는 특별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세진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못해줬니?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니? 세진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윤이가 끼어들었어요. 세진아, 이건 정말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어머니한테 10,000원 드리고 친정 어머니한테는 1,000,000원 쓴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준호는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갔고 어른들은 계속 말다툼을 했어요. 미자는 마침내 선언했어요. 나는 이제 결정했어.
더 이상 이런 무시는 받지 않을 거야. 앞으로 내 집은 내 집이고 너희는 너희 식으로 살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분가하자. 이제부터 각자 살자. 세진이와 도윤이는 둘 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정? 나는 이미 충분히 진정했어.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이제는 내 결정이야. 그날 밤 도윤이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고 미자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분가 선언을 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미자는 그동안 도윤이에게서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엔 며칠 지나면 연락 오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자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순례 씨를 만났어요.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뭔가 시선이 이상했어요. 미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큰아들 며느리 안 보이네요? 예전엔 자주 오갔던 것 같은데. 미자는 순간 당황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사를 알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며느리가 소문이 좀 났더라고요. 네. 순례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세진 씨가 다른 아줌마들한테 미자 씨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롭고 예민해서 힘들다고. 미자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안 좋은 소리 전해드려서. 그런데 워낙 여러 사람한테 말해서 다들 알아요. 고부 갈등이 심하다고. 미자는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어요. 세진이가 동네방네 자신의 흉을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작은 일에도 트집 잡는다고. 미안해요, 정말. 저도 듣기 싫었는데 워낙 여러 번 들어서. 미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얼른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미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저녁 유리가 전화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유리야. 미자는 목소리부터 울먹였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미자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유리에게 털어놨어요. 형수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정말 너무하네요. 유리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엄마, 속상하시겠지만 그런 소리 들으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옳은 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유리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어요. 엄마, 제가 형한테 연락해 볼까요? 안 돼. 괜히 너까지 가족들 사이에서 힘들어질까봐.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형수가 너무 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는 더 우울해졌어요. 동네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가족들과는 연락도 끊어지고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미자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했지만 하루 입원을 해야 했어요. 병원에서 미자는 연락할 사람을 찾았어요. 유리는 출장 중이어서 연락이 안 됐고 결국 도윤이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세요? 도윤아, 엄마야. 어머니,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병원에 있어. 응급실 왔다가 입원하게 됐어. 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미자는 도윤이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나는 걸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거 아니야. 스트레스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일 퇴원할 거야.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유리가 내일 오기로 했어. 거짓말이었어요. 유리는 아직 연락도 안 됐거든요. 그래도 도윤아, 괜찮다고 했잖아. 너희도 바쁜데 괜히 병원까지 올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는 병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지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으려는데 도윤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도윤아, 왜 왔어? 바쁠 텐데. 어머니 혼자 퇴원하시게 둘 수는 없죠. 도윤이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한 달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도 힘들었나 봐요. 괜찮아? 건강은? 응, 별거 아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퇴원길에 도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해요. 할 말이 있어요. 집에 와서 도윤이는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별로 안 힘들었어. 아니에요. 병원까지 가실 정도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세진이랑도 많이 싸웠고요. 그래. 세진이가 동네 사람들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알아요. 미자는 놀랐어요. 도윤이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게요. 누가 그랬니? 여러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할 줄 몰랐어요. 미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한 달 동안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도윤이가 사과한 후 며칠이 지났어요. 미자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세진이로부터는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도윤이 회사 상사인 김 부장 부부였어요. 미자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들 직장 상사가 왜 갑자기 집에 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김 부장 부인인 영숙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러 왔어요. 미자는 거실로 안내하면서 차를 준비했어요. 도윤이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것도 있고 세진 씨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세진 씨가 어머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 아세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그게 저희 집에까지 왔어요. 네. 김 부장이 끼어들었어요. 세진 씨가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님 흉을 보더군요. 시어머니가 돈에 집착하고 작은 일에도 트집 잡는다고. 미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 직장 상사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요. 하지만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영숙 씨가 설명했어요. 예전에 도윤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혼자서 두 아들 키워내시고 항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김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돌았어요. 사진이요? 세진 씨가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하는 사진이요. 도윤이 카드로 1,000만 원어치 산 거. 미자는 그 사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회사까지 돌았다는 건 몰랐어요. 그 사진을 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부인이 시어머니한테는 인색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돈을 쓴다고. 영숙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결국 그 일 때문에 도윤이 승진해서 누락됐어요. 뭐라고요? 회사에서는 가정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서를 관리하겠냐는 분위기였어요. 미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승진해서 누락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도윤이는 그 사실을 알까요? 며칠 전에 통보받았어요. 많이 충격받았죠. 김 부장이 덧붙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오히려 세진 씨가 너무 심했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뒤에서 험담까지 하는 건 정말 아니죠.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진이가 잘못했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도윤이한테도 말했어요. 부인을 제대로 단속하라고. 그래서 도윤이가 요즘 세진 씨한테 화를 많이 내나 봐요. 김 부장 부부가 돌아간 후 미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승진해서 누락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더 위로가 됐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어머니, 김 부장님 부부가 다녀가셨다면서요? 응, 왔다 갔어. 다 들으셨죠? 제가 승진 못한 것도. 미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내가 그 사실을 왜 안 말했니?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바보야,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불찰로 어머니만 상처받게 했네요. 도윤아, 세진이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 가정을 다 망칠 뻔했다고. 그래서 세진이가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제대로 된 사과를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도윤아, 나는 억지로 받는 사과는 원하지 않아. 어머니,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면 받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세진이한테 제대로 말해볼게요. 도윤이가 돌아간 후 미자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자신 때문에 승진해서 누락됐다는 게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유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 부장님 부부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이제야 좀 숨 쉴 것 같아. 엄마가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유리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하나만 내 편이어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부장 부부가 다녀간 후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세진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간 좀 내주세요. 미자는 세진이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세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손을 비비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미자는 팔짱을 끼고 세진이를 바라봤어요. 뭐가 죄송한데? 모든 게 다요. 어버이날에 10,000원밖에 안 드린 것도, 다음날 친정어머니랑 비싼 쇼핑을 한 것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어머님 흉을 본 것도요. 다 알고 있구나. 네. 도윤 오빠가 다 말해줬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요. 세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어머님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 네, 도윤 오빠랑 사귈 때부터 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미자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말 세진이를 친딸처럼 아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부담? 어머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점점 피하게 됐어요. 세진이는 코를 훌쩍이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친정어머니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비교? 친정어머니는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편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며느리로서 뭔가를 해주길 바라시는 것 같아서. 미자는 세진이의 말을 들으며 이해가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세진아, 나는 내게 뭘 요구한 적이 있니? 그냥 가족으로 대해달라고 한 적밖에 없어. 맞아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세진이는 가져온 선물 상자를 미자 앞에 놓았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진심으로 준비한 거예요. 미자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고급스러운 한복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님이 예전에 한복 하나 장만하고 싶다고 하신 적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미자는 놀랐어요. 몇 년 전에 한번 언급했던 이야기를 세진이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요. 그리고 이것도. 세진이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어버이날에 제대로 못 드린 마음이에요.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미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세진이의 사과가 진심 같기도 하고 여전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세진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네. 한복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 진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 말이야. 어머님, 나는 내가 나한테 뭘 사주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존중받고 싶을 뿐이야. 세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어머님을 존중하지 않았죠. 그래. 동네 사람들한테 험담한 것도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미자는 한참 동안 세진이를 바라봤어요. 이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도윤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세진아, 나는 억지로 받는 사과는 원하지 않아. 어머님,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후회? 네, 도윤 오빠가 승진 못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이 났으니까. 세진이는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친정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네. 제가 1,000만 원짜리 쇼핑한 이야기를 했더니 친정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미자는 의외였어요. 세진이 친정 어머니가 오히려 자신 편을 들어줬다는 게요.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사돈 어른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라고. 세진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미자는 세진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 같았어요. 세진아, 기회는 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나를 시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 험담한 거 다시 가서 사과해. 네,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뭔 일이 있어도 뒤에서 말하지 말고 직접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알겠어요, 어머님. 미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세진아,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야. 때로는 잔소리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미워서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세진이는 깊게 인사하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그럼 이제 가볼게요. 준호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서요. 그래, 조심히 가. 세진이가 나가려다가 돌아섰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준호랑 함께 와도 될까요? 오랜만에 어머님 음식 먹고 싶어요. 미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와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세진이가 돌아간 후 미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이 풀린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수가 다녀갔다면서요? 응, 사과하러 왔어. 어떠셨어요? 글쎄, 일단은 진심 같았어. 하지만 지켜봐야겠어. 그래도 다행이에요. 가족이 원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세진이의 사과 이후 석 달이 지났어요. 미자는 그동안 조심스럽게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약속대로 도윤이 가족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세진이가 직접 장을 보고 와서 미자와 함께 요리를 했어요. 어머님, 이 갈비 어떻게 재워야 맛있게 나와요? 배랑 양파를 갈아서 넣고 간장이랑 설탕 비율을 맞춰야 해. 아, 그래서 어머님 갈비찜이 그렇게 맛있었구나요. 예전 같으면 형식적인 대화였겠지만 이번에는 세진이가 진짜 배우려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세진아, 요리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가족을 위해서 만든다는 마음으로 해야 맛있어져. 네, 앞으로는 정성껏 해볼게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준호가 할머니 방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숙제 좀 도와주세요. 어떤 숙제인데? 가족에 대해서 글쓰기 숙제예요. 할머니에 대해서 쓰려고요. 미자는 손주가 자신에 대해 글을 쓴다고 하니 기뻤어요. 할머니에 대해서? 뭘 쓸 건데? 할머니가 아빠랑 삼촌을 혼자 키우신 이야기요. 선생님이 존경하는 가족에 대해서 쓰래요. 아이고, 우리 준호가 할머니를 존경한다고? 네,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미자는 세진이가 준호에게 자신을 좋게 말해줬다는 걸 알고 감동받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몸도 한결 나아지더라. 다행이에요. 그동안 걱정 많이 했어요. 세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동네 분들한테
다 사과드렸어요. 그동안 어머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거요.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처음엔 다들 놀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미자는 세진이가 정말 실천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도윤이가 말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 집에 와서 함께 저녁 먹으려고 해요. 예전처럼요. 괜찮아? 너희도 바쁠 텐데.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세진이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이나 기념일 때는 꼭 미리 준비해서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고마워, 세진아.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도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까 저희가 이사 와서 함께 살까 해요. 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같이 살자고? 네,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죠.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데 그러지 마. 왜요?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고. 세진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함께 산다고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미자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짜 가족은 같이 살아야만 가족인 게 아니야. 서로를 생각하고 챙기는 마음이 있으면 떨어져 살아도 가족이야. 어머님, 대신에 자주 연락하고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 돼. 그게 더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도윤이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미자는 홀로 정리를 하며 생각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다음 주 월요일 미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어요. 요즘 들어 경로당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미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경로당 회장인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셨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요. 아, 가족 문제가 좀 해결됐어요. 다행이네요. 나이 들어서 가족 문제만큼 힘든 게 없죠. 미자는 경로당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있었어요.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오후에는 유리가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형네랑 관계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혹시 새로운 취미 같은 거 해보실 생각 없어요? 취미? 요가나 서예, 아니면 요리 교실 같은 거요. 경로당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자는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좋겠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즐기셔야죠. 그날 저녁 미자는 침대에 누워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어요. 어버이날 10,000원 봉투로 시작된 일들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분노하고 서운해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됐고 자신만의 삶도 찾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밝은 밤이었어요. 미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며칠 후 세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준호가 숙제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에 대한 글로요. 정말 감사해요. 미자는 그 문자를 보며 웃었어요. 손주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걸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미자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진짜 바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